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던 걸까요? 그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독감 백신 전국 유통 신성약품 올해 처음으로 조달 참여. 백신 상원 노출 사고 업체 신성약품 올해 처음 독감 백신 조달 맡은 업체 입찰 2순위인데 1,000억 물량 수주. 백신 업계에서는 해당 업체가 냉장 유통 준비를 충분히 못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한 데다 백신 배송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문제가 빚어진 거다. 신성약품은 백신 지방 물량 배송 하청업체에게 맡기기도 했었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용태 의원님, 오늘 한 조간신문이 제목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만약에 저 제보가 우리 정부에게 제보 전화 한 통이 오지 않았더라면 저 백신을 우리 아이들이 맞았을 텐데. 그 제목을 보니까 섬뜩해요. 일단 뭐 부모들께서 지금 그래도 안 맞은 게 천만다행이죠. 네. 혹시라도 저 제보가 없이 그냥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참 생명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99번을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은 참 모든 게 허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본청이 이 코로나 사태에도 정말 잘 대응해 왔는데 이번 사태에서는 뭐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사실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뭐 치명적인 결과를 지금 초래할 것 같아요. 그 개수도 500만 개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지금 질본청이 국민들한테 사실 경고하고 심지어는 뭐 그 생활 자체를 통제하는 이유로 가을 되면 트윈데믹이 온다. 트윈데믹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런 게 지금 한순간에 지금 무너지는 판이라 과연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정부가 국민들한테 지금 고통을 사실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게 과연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아요. 특히나 추석 때 절대 이동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정부의 강력한 지금 요청을 넘어 경고가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저런 실수를 했다는 거는 아마 정말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책임자들을 엄히 문책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명 기자, 만약에 저 제보가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지금 신성약품 측이 올해 처음으로 정부와 백신 조달 계약을 맺은 업체라고 하는데 초짜 업체라는 거죠, 소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무려 4번이나 낙찰이 유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조건을 맞는 업체가 없다가 4번째 만에 이제 이 신성약품이 낙찰을 받았는데 문제는 11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나머지 업체가 모두 백신 제조업체의 공급 확약서를 제때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만큼 참여한 업체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나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의 자료를 보니까 지금 유료 백신의 병원 납품가가 14,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질병관리청이 공급하는 무료 백신 단가가 8,620원입니다. 그러니까 단가 차이가 약 한 5,300원 정도 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너무 낮아서 그냥 그 대형 유통업체라든지 거대 제약사라든지 이런 데가 참여하지 않는 거죠. 별로 이득이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품에 비해서 남는 게 없다 보니까 결국 지금 경험이 없는 그런 업체들이 참여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문제도 일어나는 게 아니냐. 결국 정부가 제대로 그러니까 유통을 맡기기만 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한국일보가 이런 제목 썼던데 최악의 경우에는 백신 500만 회분을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상황을 한국일보가 가정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500만 회분 접종 중단. 이게 적지 않은 개수입니다. 2주간 검증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 바라기는 상온에 노출된 백신이 최소한도로 좀 적었으면 그래서 상당수 많은 백신들이 좀 멀쩡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독감 백신 500만 명분 배달 과정에서 물백신 2주 후에 판가름 난다. 최악의 경우 전량 폐기, 백신 부족 상태가 예고되고 있고요. 만약에 품질 검증 후 문제 없다면 즉시 접종 재개할 거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김정희 교수님. 예. 500만 만약에 극단적으로 상온에 노출된 게 많아서 500만 분의 이 백신이
이상이 발생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는? 일단 전량 폐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노출된 게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노출된 거라고 파악이 되는 퍼센트지만큼은 폐기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2주 동안 검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효능 검증은 가능합니다. 2주 정도면. 근데 문제는 안전성 검증이거든요. 안전성 검증을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도 물리화학적 특성이나 성상을 파악할 걸로 보는데 물리화학적 특성이나 성상은 안전성을 검증하는 일부분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다른 부분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전성 문제는 2주 내에 결정이 안 됩니다. 좀 장기간으로 검증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일단 노출된 퍼센트는 다 전량 폐기를 하는 게 맞고 그게 500만 도수 모두에 해당된다 그러면 다 폐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유가 있는데 편의점에 우유가 있는데 상온에 노출된 우유가 있어요. 근데 이거 겉으로 봤는데 부풀어 오지 않고 괜찮으니까 이거 먹을래? 그러면은 먹을 사람 없거든요. 근데 무슨 논리군요, 그게? 예, 공짜인데 그래도 안 먹을래? 그래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 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우유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상온에 노출되면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논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으면 전량 폐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 사태를 많은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2주 후에 이 정부의 발표가 있을 거고 전량 폐기 혹은 일부 폐기 혹은 접종 재개 등등의 판단이 나올 텐데 우리 국민들이 그 같은 이 정부의 판단, 백신은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얼마나 신뢰할지도 좀 걱정되는군요. 근데 만약에 이게 노출된 개수가 몇 개 안 된다 그러면 아마 보건당국에서는 다 폐기를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개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는 500만 도수 정도 되니까 이거는 일단은 향후의 수급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금액적인 문제도 있고 상당히 부담이 되다 보니까 검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만약에 이게 500만 도수가 전체가 해당 안 되고 일부분 몇 개만 해당된다 그랬으면 아마 폐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의약품 관리라고 하는 거는 개수가 몇 개든 많든 상관없이 기준이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을 철저하게 기준에 맞게 관리를 해야지 이게 향후에 500만 도수 전량 폐기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다시 사용한다 이런 생각은 의약품 관리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예, 김정희 교수님 아주 엄격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